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9월 24일 프리미어리그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의 아스날 토트넘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아스날은 리그 4승 1무로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스날은 주중 챔피언스리그에서 9년 만에 복귀해 유의미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홈에서 PSV를 상대로 완전히 압도했고 그토록 열망하던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교체로 나왔던 토로사르가 선발로 나와 합격점을 받았고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조합을 찾은 아스날은 여러 방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현재 리그에서도 매우 좋은 경기력으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매우 공격적인 모습과 특히 결정력이 매우 인상적인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은 PSV와 경기 후 휴식 기간이 이틀로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토트넘은 유로파 대회 일정이 없기에 풀 휴식으로 체력적인 면에서는 토트넘이 우위에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스날은 진첸코가 복귀함으로 전개 시 인버티드 윙백 로린 진첸코는 마치 미드필더 마냥 중원 싸움과 전개함으로써 토트넘 중원에 혼란을 줄 것이고 또한 수비 시에는 라이스와 같이 더블 볼란치롤 혹은 다시 풀백으로 복귀함으로써 토트넘의 여러가지 공격 옵션을 틀어막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아스날의 문제라 하면 하베르츠가 선발 기용 시 정말 애매하다는 점인데 박스 타격하는 인원이 늘어난 건 명확한 사실이나 그냥 인원만 늘어났지 전개시나 공격 시 어정쩡한 포지셔닝은 타티 입장에서도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라이스와 웨데고르 그리고 제주스 사카 토르사르 등 아스날의 움직임과 공격력은 토트넘의 골문을 언제든지 흔들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화력이며 이번 경기만큼 이선 싸움이 치열한 경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토트넘은 리그 4승 1무로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포스테글루 감독의 지휘 아래서 엄청난 성장을 하였습니다.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토트넘에게 가장 큰 장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날과의 원정에서 앞으로의 모멘텀이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달려있고 토트넘이 올 시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만큼 또 지난 경기 역전승에 감동이 살아있고 아스널이 주중 경기를 치른 만큼 체력적인 우위로 강점을 누리려 할 것입니다. 한편 저번 시즌 힘든 시기를 보낸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되고 주축 선수 케인이 떠났지만 메디슨 발끝에서 항상 매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로운 롤을 맡게 된 손흥민은 공격적인 윙어에서 점점 축구도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 토트넘의 가장 무서운 무기력이고 현재 풀백들의 공격적인 모습도 매우 좋기에 공격에서만큼은 화력이 강한 토트넘입니다. 또한 아스날 메뉴전에서 테나흐가 레시포드로 계속해서 아스날의 뒷공간을 노린 것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도 아스날의 뒷공간을 무지 괴롭힐 수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양 사이드를 넓고 깊게 잘 쓰고 있다는 점에 아스날의 변형 300이 어떻게 수비하고 대처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이자 승부처이며 시원시원하게 공격하는 이번 시즌의 토트넘은 충분히 에미레이츠를 공포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4승 2무 4패로 호각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특히 웨데고르의 존재감은 확실했고 토르사르는 선발로도 이제 검증된 자원입니다. 만만치 않은 토트넘이지만 지금의 아스날을 돌려세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아스날의 홈에서는 토트넘이 거의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고 최근 홈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3연승을 거두는 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의 득점은 기대해볼 수 있으나 승리까지 챙기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두 팀의 공격력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기는 다득점의 경기가 유력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브라이튼 본머스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은 리그 4승 1패로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현재 리그에서 폼이 굉장히 좋고 매우 공격적인 전술을 통해 많은 득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 유로파리그 아테네전에서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포메이션을 가동하였다가 되려 패배를 겪었습니다. 미토마와 머치를 메잘라처럼 기용했는데 괜히 스스로의 화력과 함께 수비 밸런스도 망쳐버리는 선택이었습니다. 리그에서 한 것처럼 4-2-3-1로 가면서 기존의 플랜으로 간다면 리그에서 보여주는 화력을 재현할 만한 전력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중 경기 리스크와 느린 수비의 기동력은 브라이턴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본머스를 상대로는 다시 자신들의 전술로 상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머스의 압박이 오히려 브라이턴에게는 유리할 것입니다. 본머스는 점유율을 내주더라도 특유의 전술로 압박을 유지하는데 브라이턴은 직전 웨스트햄을 상대할 때 웨스트햄이 라인을 내리며 지역방어를 구축으로 원톱 운영을 가졌는데 브라이턴은 되려 역습 3번의 3골을 헌납하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브라이튼은 상대가 주저앉고 역습을 가동했을 경우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본머스는 내려앉아 지역방어 형태도 탄탄한 편이 아니고 전방 압박을 가하는 팀이기에 브라이튼은 본머스를 상대로 편하게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머스는 리그 3무 2패로 15위에 위치해 있고 아직까지 리그 승리가 없습니다. 확실히 본머스는 지난 시즌만큼 극단적으로 수비를 하는 유형은 아닌데 이라올라 감독이 애초에 전방 압박을 매우 강조하는 유형이기도 하며 지난 경기에서도 첼시 골키퍼의 선방쇼에 막혔을 뿐 공격적인 찬스는 제법 잘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전방 압박이 풀리는 순간의 수비 능력은 저조한 편이고 브라이튼의 화력을 수비가 결국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머스는 브라이튼의 화력을 내려앉는 전술로 상대하지는 않을 것이고 전방 압박을 꾸준히 유지할 것인데 과연 이런 전술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아직까지 팀의 부상자로 프레데릭스, 스콧, 마르콘데스, 아담스 등 많은 선수들이 부상 중이기에 정상적인 팀의 전력은 아닌 본머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4승 2무 4패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전 시즌 2번의 맞대결 모두 브라이튼이 승리를 가져가며 현재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일단 브라이튼이 리그에서 하는 것처럼 4-2-3-1 형태로 다시 돌아온다면 화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본머스도 전방 압박의 빈도가 높기에 브라이튼의 수비 기동성 약점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두 팀의 전술을 고려했을 때 다득점의 경기가 유력해 보이며 브라이튼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3경기 첼시 에스턴 빌라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첼시는 리그 1승 2무 2패로 1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리그 단 1승만을 기록하고 있는 첼시는 최근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첼시는 지난 시즌부터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투자하며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11승 11무 16패로 리그 12위를 기록하며 클럽 역사상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첼시는 올 시즌에도 말도 안 되는 이적 시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35명에 이르는 1군 스쿼드를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전 포지션에 걸친 대대적인 방출 작업을 진행한 것은 좋았으나 토드 볼리 구단주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만 약 6,573억 원의 이적료를 더 쓰며 폭풍 영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투자와는 반대로 팀 성적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첼시는 개막전에서 리버풀과 1대1로 비기며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였지만 이후 4경기에서 승점 4점만을 쌓아 승점 5점으로 1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선수단의 큰 변화와 많은 선수들의 부상으로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분노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팬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특히 첼시는 프리시즌에서 쓴 400으로의 전환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빌드업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중원에서 엔조와 갤러거의 역할이 각자 바뀐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박스 안에서의 인원은 지금도 부족고 그나마 부상자들이 적은 수비진들이 팀을 끌고 가고 있으나 공격진에서는 스털링을 빼면 1인분을 하는 선수가 없는 첼시입니다. 또한 첼시는 팀에 부상자가 많은 상황인데 약 930억을 주고 데려온 공격수 크리스토퍼 운쿤쿠이 부상으로 전반기를 통째로 날릴 예정이며 주장 리스 제임스는 햄스트링 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포파나, 아르만도 브로야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으며 찰로바와 바디아실은 허벅지 부상 중이고 추쿠에메카는 무릎 부상으로 결장하고 이들을 포함해 총 12명의 부상자가 존재하는 첼시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리그 3승 2패로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시즌 중반부터 감독으로 부임한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아스톤 빌라는 최악의 개막전을 보냈음에도 빠르게 경기력을 회복하며 지금까지 5경기에서 3승을 챙기며 리그 7위에 올라 있습니다. 뉴캐슬과 리버풀에게는 완패했지만 에버턴과 벌리,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는 차이를 보여주며 손쉬운 승리를 챙겼습니다. 한편 아스톤 빌라는 지난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획득하며 올 시즌 컨퍼런스 리그 대회와 리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 4회, 준우승 1회에 빛나는 유로파리그의 제왕, 에메리 감독은 컨퍼런스 리그 출전은 처음이라 그런지 아직까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지난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린 직격탄을 기대로 맞았는지 2대3으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실 올 시즌 원정에서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으며 기동력으로 인해 몰아치는 상대에게는 꽤 약한 편입니다. 물론 첼시의 중앙 공백이 너무 큰 상황이며 공격 전술의 정교함도 그다지 좋지 못해 이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생각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에스턴 빌라는 핵심 전력인 부엔디아, 타이론 밍스 등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한 상황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를 대신해 최전방에 와킨스를 두고 무사 디아비, 레온 베일리, 존 맥기니 2선에 위치하는 4-2-3-1 포메이션 형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5승 2무 3패로 첼시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첼시는 여태 보여준 경기력과 암울한 골 결정력을 본 상황에서 첼시의 승리를 예상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상대에 따라 맞춤 전력을 가지고 나오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아스톤 빌라가 스탬포드 브리지에서 최소 승점 1점 이상을 챙겨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첼시는 여전히 새로운 감독과 호흡을 맞추는 단계이고 많은 선수들을 부상으로 잃어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지만 무승부의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4경기 리버풀 웨스트햄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풀은 리그 4승 1무로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리버풀은 리그를 마친 이후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리버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베테랑 선수들을 정리하면서 다윈 누네스와 코디 악포, 도미니크 소보슬라이 등 젊은 선수들로 선수단을 구축하였습니다. 새롭게 전력을 정비한 리버풀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 이후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4승 1무 승점 13점을 기록하여 리그 3위에 오르면서 더욱 강력해진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현 시점의 리버풀의 막강한 전력은 유로파리그에 참가하는 클럽들이 감당해내기에는 어려울 정도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별리그 조 추첨 결과도 리버풀보다 큰 전력차가 있는 LASK, 위니옹 생질로아즈, 툴루즈와 한 조로 묶였습니다. 다만 클롭 감독은 유일하게 유로파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현재 리그에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 유로파에서는 많은 신경을 쓰며 우승 트로피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라버풀은 항상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고 있지만 전반 운영은 상당히 불안한 편이고 생각보다 선제골 허용 빈도도 큰 편입니다. 당연히 이를 공격진의 활약과 전술 변화로 극복하고 있는 편이기는 하나 웨스트햄도 역습을 잘하는 팀이라는 걸 고려하면 리버풀의 실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다행인 점은 지난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전들의 체력을 어느 정도는 뒀다는 겁니다. 또한 팀의 부상자로도 알칸타라, 아놀드를 제외하면 특별한 부상자가 없는 리버풀입니다. 웨스트햄은 리그 3승 1무 1패로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막 이후 4연속 경기에서 패배가 없었던 웨스트햄인데 최근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1대3 패배를 당하며 리그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웨스트햄은 보웬과 안토니오 등 주전 공격진을 선발해서 빼면서 체력적인 안배는 된 상황입니다. 올 시즌 라이스의 공백으로 중앙 장악력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역습 상황에서의 공격력이 매서운 편이고 이미 첼시와 브라이튼이 웨스트햄의 운영에 말려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수비적인 팀의 특성상 후반에 실점이 나오고 패하는 경우도 제법 빈번한 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8승 1무 1패로 리버풀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버풀의 홈인 안필드에서는 8경기 연속 웨스트햄을 상대로 패배가 없으며 홈에서만큼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매우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공격적인 부분과 뒷심이 웨스트햄에게 먹힐 가능성이 높으며 주도권 자체도 리버풀이 소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생각보다 전반에는 골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웨스트햄의 역습도 무시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리버풀도 전반 운영이 답답한 타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기에 따라서 이번 경기는 리버풀의 우세가 예상되며 다득점의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9월 24일 프리미어리그 4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